안녕하세요. 저는 조직 배양에 관하여 설명할 21016 안소민입니다. 우선 조직 배양은 동물 또는 식물의 조직을 인공 배양 환경으로 옮겨서 계속 자라나게 하는 생물학적 연구 방법을 말합니다. 단일세포, 세포의 집단, 기관의 일부 혹은 기관 전체가 조직 배양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배양된 조직은 증식하거나 크기가 변하거나 형태가 변하거나 기능이 변하기도 하고 다른 세포와 상호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조직 배양의 역사와 응용 분야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조직 배양은 최근 의학, 식품, 농업 등의 분야에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생명공학의 한 분야로서 식물의 세포나 조직, 기관, 원형질체 등을 무균 상태의 인공 배지에서 배양하는 기술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최근에는 이에 관한 기술 개발이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유전자 조작 기술이 첨가되어 식물 생명공학 분야의 응용 개발이 새로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1907년 해리슨이 개구리의 신경 조직을 개구리의 림프액 속에서 배양하여 최초로 성장시켰습니다. 이어 카렐과 피셔가 닭의 배양에 섬유 원세포나 근원세포를 닭의 배의 추출액과 닭의 혈장을 섞은 배양액으로 길러 성장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배양법에는 커버 글라스법, 플라스크법, 회전관법 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배양 조직의 성장을 촉진시키는 것에는 배엑스나 백혈구 또는 지라엑스가 유효한데 그 본체는 확실히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항생 물질을 이용하거나 비타민, 아미노산을 혼합한 이글 배양액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직 많은 기술 발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사진은 해리슨의 사진입니다. 식물의 세포 혹은 조직을 이용한 조직 배양은 인공적으로 만든 배양 배지에서 식물에서 유래한 조직 또는 세포를 배양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각각 배양하는 조직이나 세포를 키우기에 적당한 온도와 인공 빛을 주어서 키우면서 완전한 개체로 발달시키거나 유용한 물질을 생산합니다. 식물 조직 배양의 목적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기존에 확보한 우수한 형질을 가진 개체를 대량으로 복제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생산량이나 꽃잎의 색깔이나 다른 개체에 비해 우수한 형질을 보이는 개체가 있을 때 이 개체를 다른 개체와 교배를 하면 그 우수한 형질이 사라지거나 감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직 배양을 하게 되면 그 우수한 형질을 보이는 개체와 유전적으로 동일한 개체를 대량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둘째, 세포 수준에서 유전적 변이체를 선발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다수의 세포를 배지에서 배양하면서 각종 돌연 변이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을 처리하여 변이체를 선발할 수 있습니다. 유전적 변이를 유도하고 선별하는 데 있어서 성체를 사용하는 것보다 세포를 사용하는 것이 여러 면에서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에 세포를 대상으로 변이체를 선별하고 선별된 세포를 완전한 개체로 재분화시킵니다. 세 번째, 유용성이 높은 물질의 생산을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조직 배양을 통해 고부가 가치를 가지는 물질을 대량으로 생산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제니스테인 같이 식물의 2차 대사 산물 가운데 인류의 생활에 유용한 물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는 고기능성 화장품 원료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식물 조직 배양 순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 조직 배양을 할 식물체에서 건강한 조직을 선별합니다. 이렇게 조직 배양 시 배양 재료로 이용하기 위해 절단한 식물 조각이나 기관을 외식편이라고 합니다. 2번, 외식편을 멸균합니다. 이는 외식편에 붙어있을지 모르는 미생물들을 제거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이 미생물들이 제거되지 않으면 조직 배양을 하는 동안 심각한 오염을 일으키고 외식편이 결국 죽는 일이 발생합니다. 3번, 멸균한 외식편을 배양 배지에 옮깁니다. 배양 배지는 고체 형태 또는 액체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사용합니다. 이 배지에서 외식편은 세포 분열을 하게 됩니다. 모든 식물체의 외식편에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배지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각 식물종, 각 조직에 따라 특정한 영양성분과 호르몬 조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서로 다른 배지를 사용합니다. 4번 적절한 영양성분과 호르몬을 가진 배양 배지에서 외식편을 키우면 이들은 킬러스를 형성합니다. 킬러스는 미분화된 세포 덩어리이며 이들을 각 기관으로 분화하지 않은 상태로 계속 키울 수 있습니다. 5번 완전한 성체로 재분화시키기 위해 킬러스를 옥신 시토키닌의 상대적인 비율에서 시토키닌의 함량이 높은 배양 배지로 옮깁니다. 그러면 킬러스에서 줄기가 형성됩니다. 6번 이렇게 형성된 줄기를 옥신 시토키닌의 상대적인 비율에서 옥신의 함량이 높은 배양 배지로 옮깁니다. 그렇게 하면 줄기에서 뿌리가 형성됩니다. 7번 줄기와 뿌리가 형성된 개체를 재분화되었다고 말하며 이 재분화된 개체를 시험관에서 토양으로 옮겨서 키웁니다. 조직 배양 덕분에 수많은 새로운 생물학적 발견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세포의 구조, 세포의 형태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에서부터 세포의 생화학적 활성, 세포의 유전, 세포의 생식 등 수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정상세포와 암세포와의 차이, 노화와 치유의 과정에 대한 정보도 조직 배양을 통해 얻을 수 있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조직 배양을 한 세포에서도 특정한 바이러스가 자라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나서 이 기술을 다양한 백신을 만드는 데 사용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소아마비, 인플루엔자, 홍역 유행성 이하선염과 같은 질병에 대한 백신을 생산하는 데 조직 배양이 이용되었습니다. 호르몬도 조직 배양한 세포에서 생산되었습니다. 장기 이식 수술을 앞둔 환자와 기증자 사이에 조직 호환성이 있는지 알아보는 데에도 조직 배양은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장기 기증자와 장기 수여자로부터 백혈구를 분리하여 배양함으로써 이 두 사람 간에 거부 반응이 있는지 장기가 호환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도 조직 배양은 사용됩니다. 임산부의 태아가 다운 증후군과 같은 염색체 이상이 있는지 알아보는 데에도 조직 배양은 사용됩니다.